네, 레이저 커팅기 이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로텍과 다르게 이제 좀 별도로 좀 설정해 주셔야 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고요. 이제 그 대신에 좀 더 작업 반경이 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은 부분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의 좀 방법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옛날 버전의 일러스트인데요. 그 어쩔 수 없이 이 장비의 좀 특성상 좀 옛날 버전의 일러스트를 사용하실 수가 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신 버전의 일러스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실제로 좀 인식이 안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파일 열어주시는데 이 사이즈가 이제 1200 by 600인데 이 레이저의 사이즈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레이저에 대한 그런 프레임을 지키기 위해서 좀 어떤 그런 선을 그려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 네모 안에 이 팹랩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네모 안에 팹랩이라는 단어가 있는 이제 레이저 커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네모 같은 경우에 커팅, 그리고 팹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그레이빙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변경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J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색깔을 변경하실 필요가 없이 그 별도의 프로그램에서 내가 커트를 할지 엔그레이빙을 할지 결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 내부에서는 별도로 설정을 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익스포트를 눌러주시면 이제 DWG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익스포트를 누른 이후에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옵션에서 맨 위에 R3 LT95로 저장을 해주셔야만 레이저에서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드시 맨 윗부분을 선택해 주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저장이 완료가 되시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골든 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이 골든 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실제로 저 레이저 커팅기를 컨트롤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작업해놨던 그 파일을 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모 안에 팹랩이라고 써있는 아까 제가 일러스트로 파일을 작업한 파일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이멘데이션 셋업이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무조건 디폴트를 누르셔야만 내가 작업했던 원 사이즈가 그대로 이 프로그램 안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디폴트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이 네모 칸 같은 경우에는 커트를 하고 이 안에 팹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그레이빙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자, 레이어를 실제 이 프로그램에서 바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컷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컷이라는 부분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워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얼마큼 파워로 레이저를 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설정한 그 에너지보다 마이너스 5 정도를 더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얼만큼의 수치를 써야 될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샘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에너지를 얼만큼을 줘야 되는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땐 저희가 이제 샘플들을 만들어 놔서 실제로 얼만큼 두께의 어떤 재료일 때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를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각 재료별로 얼만큼의 에너지를 줬을 때 잘리는지 혹은 얼만큼의 에너지를 줬을 때 이제 엔그레이빙이 얼만큼의 그런 강도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갖고 만들어 놓은 샘플 자료이고요. 조금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레이저 파워가 85E에 100, 그러니까 10 스피드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T수의 그런 MDF를 자를 때는 85만큼의 에너지와 그리고 10만큼의 스피드를 줬었을 때 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세한 거 한 번 더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30에 뭐 실제로는 25 그리고 워크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임시로 그냥 20 정도를 제가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겉에 이제 자르는 거에 대한 건 설정을 했는데 이 안에 팹랩 같은 경우에 이제 엔그레이빙 작업을 해야 돼서
내가 원하는 작업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작업을 하실 때는 두 번째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레이어를 선택하는 방법은 밑에 있는 색깔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두 번째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을 선택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셨을 때 자동으로 이제 두 번째 레이어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작업은 제가 컷을 하는 게 아니라 엔그레이빙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엔그레이빙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한 이후에 스타트 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안을 채우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이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스캔 필로 되어 있고 이제 저 내용은 저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저 팸랩 같은 경우에는 엔그레이빙 작업을 진행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레이저 사용하시면서 이거 레이저가 안 돼요라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에 아웃풋이라고 설정이 돼 있어야만 저 레이저에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저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아웃풋을 선택하는 이제 버튼이 있어서 이거를 클릭하거나 이제 체크를 했을 때 이제 아웃풋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장비를 켜시게 되는데요. 멀티탭을 하단에 있는 멀티탭을 켜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레이저와 그다음 이제 저희 냉각수 그리고 이제 이 전원이 켜지게 되는데요. 그 이제 레이저 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밑부분에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네, 온오프 버튼이 있어서 이제 온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K2 레이저가 켜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위에 저희 이머전시 버튼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작동 중에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는 이머전시 버튼을 빠르게 눌러주시면 레이저가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레이저의 작동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저희 그 화살표를 통해서 이제 좌우 아래로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Z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트로텍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Z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별도의 어떤 보조 도구와 그리고 좀 약간 그 헤드 자체를 저희가 손으로 조절해 주시면서 보조 도구와 이 헤드 자체를 조절하면서 0점을 이제 Z축 0점을 잡게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버튼 보시게 되면 이 프레저스트라는 버튼이 있는데 저 버튼은 뭐냐면 이제 내가 그 작업해야 되는 그 사이즈가 있는데 그 사이즈만큼의 어떤 그 프레임을 그려보는 어떤 테스트 시뮬레이션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작업한 사이즈가 내가 원하는 그 재료 위에서 작업이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뭐 스타트 버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스타트를 버튼은 버튼이고요. 재료를 한번 세팅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여시고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 헤드가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작은 재료에다가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Z축 0점을 잡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를 밑에 올리시고 이 보조 도구를 활용하시는데 재료 위에 보조 도구를 넣으시고 레이저 헤드 위에 나사 부분을 조절하셔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완료됐을 때는 이 부분을 잠가 주시면 0점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 보조 도구의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셔야 되고 잊어버리게 되면 0점을 좀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원래 위치에 놔주셔야만 합니다.